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체험 문제 3유형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회차 시험이 지금 2주가 남은 상태에서 실기 체험 문제가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급하게 체험 문제를 기존 거 외에 새로운 문제들로 풀고 계실 텐데 1유형이나 2유형은 그래도 기존에 나왔던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체험 문제가 올라왔거든요. 물론 1유형은 조금 단계를 거쳐야 되는 문제로 변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요즘 트렌드의 빅분기 실기 문제이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맞게 1유형이 반영이 돼서 체험 문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3유형은 조금 생소할 겁니다. 왜냐면은 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너네가 시험 볼 때 3유형을 풀려면은 제대로 검정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들어와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가 지금 체험 문제로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1유형, 2유형도 어차피 풀이를 다 올리긴 할 건데 1유형, 2유형은 사실 그렇게 급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1유형이나 2유형은 여러분들이 착실히 공부를 해왔었으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3유형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멘탈이 좀 많이 나가신 것 같은데 그래서 급하게 3유형 먼저 촬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유형, 2유형은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10회 시험 전에 천천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유형 문제 한번 봐볼게요. 제공된 데이터는 암 환자와 정상인의 리지스틴 수치에 대한 자료이며 두 집단의 로그 리지스틴 값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려고 한다. 소문항별로 답을 구한 후 구한 답을 제시된 제출 형식에 맞춰 답안 제출 페이지에 입력하시오 라고 했고요. 답 모델은 절편형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아마 편집 과정에서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얘는 의미 없어요. 이 항은 기존의 시험 문제가 보통 회귀분석 혹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대한 유의성 검정에 대한 통계 문제들이 3유형에 주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 보기가 필수적이었는데 지금 문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제공된 데이터는요 리지스틴 수치랑 실험자 정보입니다. 1은 정상이고요 2는 환자네요. 그럼 데이터를 한번 봐볼게요. 자, 데이터를 쭉 보면은 어때요? 리지스틴 값들이 쭉 있고 클래시피케이션 된 것들이 있죠. 1이 정상이고 2가 환자예요. 자, 그러면 1번 문제입니다. 두 집단의 로그 리지스틴 값의 분산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F 검정을 수행할 때 검정 통계량의 값을 구하여라. 단 분자의 자유도가 분모의 자유도보다 크도록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두 집단의 로그 리지스틴 값에 대한 합동 분산 추정량을 구하여라 라고 했고요. 3번은요 2번 문제에서 구한 협동 분산 추정량을 이용하여 두 집단의 로그 리지스틴 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 검정을 수행하고 P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F 검정이 뭔지 알아야 되고 검정 통계량 값을 구할 줄 알아야 될 겁니다. 그 다음은 합동 분산 추정량이 뭔지 알아야 되고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표본 T 검정을 수행하고 P 값을 구할 줄 알아야겠죠. 보통 필기 때 F 검정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고 오시겠지만 지금 필기 끝난 지 시간이 지났고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들 필기 끝나자마자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일단은 어느 정도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나서 코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알기 위해선 뭐 알아야 돼요? F 검정을 알아야 됩니다. F 검정이 뭐냐? 라고 보면요. 두 집단의 분산 차이 검정이죠. 자, 그래서 F 통계량은 어떻게 구하냐? 라고 보면요. 한 집단의 표본 분산 분의 또 한 집단의 표본 분산으로 구합니다. 즉, 두 집단의 표본 분산의 비율을 통해서 분산의 차이를 검정합니다. 이게 F 검정의 F 통계량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합동 분산
추정량을 알아야 돼요. 자, 합동 분산 추정량이 뭐냐라는 개념부터 보면은 지금 문제가 정상인 사람들과 환자인 실험자들의 리지스틴 수치에 대한 분산의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봤어요. 그렇죠? 먼저 알아보고 나서 정상인 샘플들과 환자인 샘플들 간에 요 분산 차이가 만약에 없다면 저희가 아직 1번 문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분산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그냥 분산의 차이가 없다면 사실은 모분산의 차이가 없다면인데 뭐 거기까지는 들어갈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분산의 차이가 없다면은 요 분산이랑 이 분산 각각의 즉 정상인 사람들의 분산이랑 환자인 샘플들의 분산 각각을 사용하지 말고 얘네 둘을 합쳐서 퉁치자라는 겁니다. 퉁치자. 하나의 분산으로 사용해도 되지 않겠냐. 왜냐면은 정상인 사람들과 환자인 사람들의 분산의 차이가 별로 없어. 즉 분산이 비슷해. 거의 같아. 그러면은 퉁쳐서 하나의 분산으로 사용을 하자라는 게 바로 이 합동분산 추정량입니다. 자, 그럼 합동분산 추정량의 공식은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은 자, P는 풀드 베리언스 합동분산 추정량 풀드 베리언스의 약자의 P를 따왔고요. 자, 두 집단의 자유도에다가 각 집단의 자유도에 가중치를 둬서 분산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합동분산 추정량의 공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합동분산 추정량을 구하고 나면은 이제 무엇을 하냐면요. 구한 합동분산 추정량을 이용해서 자, 로그 리지스틴 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하고 P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독립표본, 대응표본, 그리고 원샘플, 한 표본 이렇게 T검정이 있죠. 그렇죠? 자, 지금 각각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필기책을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어쨌든 지금은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하자라고 했습니다. 즉 정상인 실험자들과 환자인 실험자들의 샘플들은 서로 독립적인 데서 뽑았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정상인 실험자들은 정상인 모집단에서 뽑아서 가져왔을 거고 환자 샘플들은 환자들만 모여있는 모집단에서 뽑아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독립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립표본 T 검정을 수행을 하는데 자, 어쨌든 합동 분산 추정량을 구했다는 것 자체가 둘이 분산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얘네 둘이 같은 분산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분산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T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위에서 구한 합동분산 추정량에다가 데이터의 개수 분의 1 해서 더해주고 평균으로 빼주는 형태가 바로 이 T값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자, 이 F값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쵸?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합동분산 추정량 얘도 구할 수 있어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요 T값 근데 무엇을 활용해서요? 합동분산 추정량을 활용해서 T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얘를 몰라도 우리가 이 공식까지 외우긴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얘를 몰라도 우리가 3번 문제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 함수를 알아요. 독립표본 T검정 수행하는 함수 뭐예요? T테스트 인드 함수 우리 알고 있죠? 그쵸? 얘가 독립표본 T검정하는 함수잖아요. 이 함수를 여러분들이 스키파이에서 이미 공부를 해놨다면은 이 함수를 활용해서도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정석적으로 이렇게 쭉 풀어보고 나서요. 만약에 얘네 공식 기억을 못하겠다 라고 하면은 얘라도 써서 푸는 방법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이제 풀어볼게요. 일단은 로그 리지스팅 값을 구해야 하니까 numpy는 임포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일단은 로그 리지스팅 값을 구해야 되니까 로그 리지스팅 값을 구하면요. 리지스팅 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두 집단을 분리를 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분리를 하면요. 클래시피케이션이 1인 애들, 즉 정상인 애들만 뽑아서 로그 리지스팅 가져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룹 2는요. 가져오는데 뭐만 가져와요? 2. 한자인 애들만 가져오면 됩니다. 자, 중간중간 실행 눌러주면서 이상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F 검정 구해야 되는데요. F 검정 어떻게 구하면 돼요? 두 집단의 분산의 비율 구하면 되죠. 그럼 각각의 분산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룹 1에 베리언스 해주면 되고, 자, 그룹 2에 베리언스 해주면 됩니다. 그럼 각각의 베리언스 분산들 구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자, 저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바로 베리언스 함수를 썼는데, 자,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겠죠. 그쵸?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을 텐데, 문제가 뭐냐면요. 얘로 구하면요. 자, 자유도 1 빼줘야 돼요. 그쵸? 자유도 1 빼줘야 됩니다. 왜냐면 얘는 샘플에 관련된 애기 때문에 F 검정은 샘플에 관련된 애들로 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플에 관련됐으면요. 자유도가 하나가 줄어요. 그래서 DDoF 1 반드시 해줘야 되고, 샘플은 왜 자유도가 1이 주는지는 제가 필기 강의 때도 이미 설명을 몇 번 했습니다. 모집단을 보정해주는 개념도 있고 자유도 측면도 있다라고 해서 1로 빼서 나눠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전체 데이터의 개수에.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 두 개 주의하셔야 돼요. 데이터 프레임은 알아서 자유도가 1이 빼서 보정이 됩니다. 그런데 numpy를 쓸 때는 이 DDoF는 1을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저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사용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 단을 좀 보면요. 분자의 자유도가 분모의 자유도보다 크도록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분자의 자유도랑 분모의 자유도를 일단 구해는 봐야죠. 자, 데이터 개수에다가 1 빼주면요. 자유도가 되죠. 그래서 분자의 자유도와 분모의 자유도가 어디가 분자가 들어가고 어디가 분모가 들어가야 될지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출력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 에러가 났죠. 왜 에러가 났는지는 보면요. 여기가 1이 아니라 2네요. 자, 이런 식으로 틈틈이 실행을 눌러줌으로써 내가 잘 작성하고 있는지 확인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이러면 어때요? 그룹 2의 자유도가 그룹 1의 자유도보다 크죠? 그쵸? 그룹 2는 63이고 그룹 1은 51입니다. 즉, 그럼 그룹 2가 분자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즉, 환자에 대한 분산이 분자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Fstat 구해보겠습니다. 통계량은 두 분산의 비율인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베리언스 2가 분자로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Fstat 출력하면은 1번 문제는 끝날 겁니다. 자, 반올림하여 소수 셋째 자리까지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자,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맞고요. 자, 라운드 그냥 써주면 되죠. 혹은 라운드 안 쓰고 그냥 소수 셋째 자리니까 1.348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 1번 문제는 끝났죠. 그럼 여기서 이제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합동 분산 추정량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어때요? 지금 F 통계량 값이 1에 가깝습니다. 1에 가깝다라는 것은 이 둘의 분산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둘이 비슷하다라는 소리입니다. 둘이 비슷하니까 두 개의 분산을 퉁치자. 합동 분산 추정량으로 퉁쳐보자.
하나의 분산으로 표현을 해보자 라는 거거든요. 폴드 베리언스 공식 어떻게 됐었냐면요, 각 베리언스에다가 자유도만큼 가중치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나눠줘요? 전체 자유도로 나눠주면 되죠. 그렇죠? 전체 자유도는 2개, n1-1 플러스 n2-1이 전체 자유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n1 플러스 n2-2가 될 거고요. 자, 그럼 n1, n2 지금 아직 안 구했죠? 자, 데이터 개수잖아요. 그럼 n1은요 그룹 1의 데이터 개수고요, n2는 그룹 2의 데이터 개수죠. 자, 이렇게 해서 폴드 베리언스 계산을 하면은 값이 튀어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얘도 소수 셋째 자리까지 작성을 하라고 했으니까 라운드 함수 씌워주고 실행을 누르면 되겠죠. 자, 그러면 0.449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끝났고요. 자, 합동 분산 추정량까지 구했으니까 이 퉁친 이 베리언스를 가지고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하자. 그래서 T검정을 수행을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자, 얘네 암환자와 정상인에 대한 리진스틴 수치에 대해서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정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요거 좀 밑으로 좀 내릴게요. 보기 편하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일단은 T 통계량을 구할 건데, T 통계량은 어떻게 구했냐면요, 평균을 빼주고 여기서 스퀘어 루트를 씌우는데 폴드 베리언스 곱하기 n1 플러스 n2 였습니다. 자, 이게 공식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할 건데, 지금 모르는 게 평균 모르죠? 평균은 그냥 구하면 되죠. 데이터 프레임에 이미 메소드로 들어 있습니다. 함수로 들어 있어요. 이렇게 t스탯이 튀어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t스탯을 구하는 게 아니라 p값을 구해야 돼요. p값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아는 함수가 있습니다. 무슨 함수가 있냐면요, 누적 밀도 함수가 있어요. CDF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CDF 함수는요 스키파이에 스탯에 있죠. 그래서 요 스탯 임포트 좀 해주고, 자, 여기서 CDF를 계산을 할 건데, CDF를 계산을 할 때는 stat.t.cdf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 값 넣어줘야겠죠. 스탯 넣어주는데 절대값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쵸? 절대값으로 넣어줘야 양의 구간에 대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도로 넣어줘야 되는데, 자유도는 뭐였어요? 얘가 자유도죠. 그쵸? 두 개 다 더한 거가 자유도입니다. 그래서 자유도를 넣어주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누적 밀도 함수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P밸류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쵸? P밸류를 구하려면요, 1을 빼줘야 됩니다. 그쵸? 1을 빼줘야 돼요. 근데 우린 뭐예요? 양측 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볼게요. 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가설 검정에서는요, 요런 종 모양의 그래프입니다. 얘가 T 분포가 될 텐데, 여기서 보면요, 우리는 P밸류를 구해야 돼요. 그쵸? P밸류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요, 여기 stats t cdf 해서 여기까지는 무엇을 구한 거냐면요, 여기가 지금 t값이겠죠. 요 t값까지의 누적 밀도를 구한 겁니다. 요 누적 밀도를 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은 어디예요? 여기가 P밸류예요. 그쵸? 여기가 P밸류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즉 이 넓이를 알고 있으면은 요 넓이는 어떻게 하면 돼요? 1 빼주면 돼요. 그쵸? 1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넓이가 나와요. 자, 근데 뭐예요? 양측 검정이잖아요. 양측 검정이니까 요 왼쪽 오른쪽 다 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줘야 양측이 검정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유도가 된 겁니다. 자, 어쨌든 돌아와서 이렇게 구한 게 P밸류로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P밸류를 이제 출력만 해주면 값이 될 겁니다. 근데 또 뭐라고 했어요? 소수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
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각각 값 구해서 계산을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진짜 이거 공부를 안 하고 시험장에 들어서 이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면 얘는 어찌어찌 풀 수 있겠죠. 왜냐면 필기시험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얘는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계산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좀 알기 쉽지 않죠. 왜냐면 필기에서 이거 공부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2번 막히니까 3번도 막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는 거 있다고 그랬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얘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test ind 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얘 사용해서 풀어도 상관없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태츠에 test ind 있죠? 자, 여기에 그룹 1 넣어주고요. 그룹 2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에 매개 변수가 이런 애가 있어요. 자, 이퀄 베리언스가 있는데 얘가 true라는 것은 두 집단이 베리언스, 분산이 같다라는 소리거든요. 즉 분산이 같은 애 t테스트, 근데 ind가 뭐예요? 독립표본에 대한 t검정 해봐라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실 얘는 디폴트가 true이기 때문에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편의상 true 넣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해 볼게요. 출력해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p-value 여기 나오죠. p-value 나오는데 0.003 어때요? 같습니다. 그쵸?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로 사용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내부 로직이 이거 동거랑 똑같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라운드를 지어볼게요. 라운드를 지어보고 네. 자, 그러면은 값이 0.00303922694314431806인데 여기는 보면은 자, 뒤로 갈수록 살짝 숫자가 달라져요. 살짝 달라집니다. 자, 살짝 달라지니까 이게 좀 의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얘로 계산할 때랑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따라서 계산할 때랑 요걸로 퉁쳐서 계산할 때의 차이는 안에서 동작할 때 어쨌든 이 CDF가 뭐예요? 면적에 대한 적분을 하잖아요. 이 적분하는 방식에도 조금의 오차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부동소수점 계산하는 거에서도 차이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작은 수 단위까지 가면은 약간 단위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소수점 3, 4자리, 5, 6개짜리까지는 어쨌든 동일한 결과가 보장이 돼요. 내가 실수 없이 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지금 문제에서 의도를 했지만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면은 3번 문제 그냥 우리가 외운 거 있죠. t테스트 ind 얘는 여러분들 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2유형에서 3, 40점 맞고 1유형에서 2, 30점 맞았다 하더라도 조금 불안하면 3유형에서 한두 문제는 맞아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풀 수 있으면 풀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원칙은 이렇게 푸는 거를 아마 문제에서는 의도를 했을 거다 라는 거고요. 이거 말고 뭐 있어요? 대응표본은 이거 있고 원샘플은 이거 있죠. 자, 이거 활용 다 하실 줄 알죠? 이거 외에도 다양한 t테스트 말고도 다양한 검정 함수들이 있습니다. 걔네들도 다 학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났어요. 문제 푸는 건 여기서 끝났는데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요. 자, 로그를 왜 취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은 이 데이터가 외도가 좀 있었겠네. 레지스틴 수치가 외도가 좀 있었으니까 로그를 취해서 정규 분포 형태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분산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검정을 해봤다. 근데 1에 근접해 F 통계량 값이 사실 p-value를 봐야 정확하긴 하지만 어쨌든 1에 근접하니까 두 집단의 로그 리지스틴 값의 분산의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퉁쳐보자 분산을. 그래서 합동 분산 추정량을 구해보자. 자, 이렇게 합동 분산 추정량을 구해서 퉁친 분산을 활용해서 우리가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해보자. 근데 무엇을 활용해서? 누적 밀도 함수를 활용하자. 근데 누적 밀도 함수는 p-value를 구할 때는 1을 빼줘야 된다. 그리고 양측 검정이니까 2를 곱해주면은
P밸류 값이 나오고, 자, 그런데 이렇게 수행했던 것 자체가 사실은 tTest ind를 활용해도 상관이 없다. 왜? equal 언더바 베리언스가 true라는 매개 변수 인자가 들어가면은 이 가정을 다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P밸류 값이 두 개가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것은 컴퓨터가 계산하는 부동소수점이나 기타 방식에 따른 차이일 뿐이지, 어쨌든 이런 소수 셋째 자리까지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크게 신경 쓸 건 아니다. 그리고 동일한 과정을 거쳤다라면은 유의미한 동일한 결과가 튀어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유형까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영상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